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어. 2026년 1월 30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공식 지명했어. 근데 이건 단순히 의장 한 명 바꾸는 인사가 아니야. 지금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사이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두고 전례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트럼프는 파월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월은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며 버티고 있지. 이 난장판 속에서 등장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내가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 줄게.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야 해. 지난 1월 28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동결했어. 3번 연속 금리를 내리다가 이번에 잠깐 멈춘 거야. 시장은 이걸 예상했지만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인 암투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파월 의장을 향해서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리라고 압박해왔어. 파월 보고 너무 늦는 사람이라느니 멍청이라느니 온갖 모욕을 주면서 비난했지.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관세나 감세가 효과를 보려면 저금리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파월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천천히 내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말싸움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상황은 법적인 전쟁으로 번졌어.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연준 이사들을 강제로 다루려고 하고 있어.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가 있는데 트럼프는 그녀가 과거에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핑계로 해고 통보를 날려버렸어. 쿡 이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일단 해고를 막아줬지.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법무부가 제롬 파월 의장한테 대배심 소환장을 보냈다는 거야.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을 파월이 맘대로 썼다는 혐의를 씌운 상황이지. 연준 역사상 현직 의장이 정부로부터 형사 기소 위협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야. 파월은 이건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 트럼프의 목표는 단 하나야. 파월을 내쫓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를 앉혀서 금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지. 이런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꺼낸 카드가 바로 케빈 워시야. 도대체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던 사람이야. 얘가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버냉키 의장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실무를 배웠던 애야. 그때는 돈 너무 풀면 큰일 난다고 거품 물던 대표적인 매파 긴축론자였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예뻐 보일 수밖에 없지. 줏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권력의 맛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의 꼭두각시 노릇을 제대로 할 거라는 거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뽑은 건데 트럼프가 워시를 지명한 방식이 아주 교묘해. 지금 연준 이사회 자리는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 하지만 1월 31일부로 스티븐 미란 이사의 임기가 끝나. 트럼프는 그 빈자리에 워시를 먼저 이사로 앉히고 나서 5월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의장으로 승진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파월이 나가자마자 공백 없이 바로 워시 체제를 시작할 수 있거든. 아주 치밀한 작전이지. 자, 그럼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야. 워시는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팍팍 내릴 가능성이 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환호할 거야. 특히 금리에 예민한 기술주나 부동산 리츠 같은 주식들이 날아갈 수 있어. 유동성 파티가 다시 시작되는 거지. 사람들은 다시 빚을 내서 투자하려고 할 거고 자산 가격은 부풀어 오를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바로 인플레이션의 부활이야.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면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도 올리겠다고 하잖아.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돈까지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지. 물가가 오르면 채권 시장은 발작을 일으켜.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게 돼. 채권 시장에서는 이걸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단기 금리는 연준이 내리니까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공포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이야. 이렇게 되면 장기주택 담보대출 금리 같은 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결국 돈은 풀리는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연준 내부의 권력 투쟁이야. 트럼프 생각대로 워시가 쉽게 의장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톰 틸리스 같은 상원 의원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트럼프의 파월 공격을 비판하고 있거든. 인준 과정이 아주 험난할 거야. 청문회에서 워시의 과거 발언들이 다 파헤쳐질 거고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뺄 거야. 게다가 제롬 파월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파월의 의장 임기는 5월에 끝나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 남아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월이 의장직에서 내려오더라도 평이사로 연준에 남아서 트럼프와 워시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도 의장을 그만두고 이사로 남았던 사례가 있어. 만약 파월이 나 안 나가고 버틸 거야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연준 내부에서 친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가 매번 회의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어. 의장석에 앉은 워시랑 평이사석에 앉은 파월이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싸우는 거지. 워시가 금리 내립시다 하면 파월이 데이터 더 봐야 합니다. 인플레 위험합니다 하면서 사사건건 태클을 걸겠지.
연준 내부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야. 시장은 그 꼴을 보면서 아이고 연준 망했네 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거고, 또 하나 변수는 FOMC 투표권자들이야. 올해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준 총재들의 성향을 보면 작년보다 더 매파적이야. 물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워시가 오자마자 금리 내리자고 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워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연준은 합의제 기구라서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거든. 결국 2026년 상반기는 엄청난 정책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거야. 백악관은 금리 내리라고 난리치고, 연준 내부는 싸우느라 정신없고, 법원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고, 시장은 그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거야. 하루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폭등했다가 다음 날은 인플레 걱정에 폭락하는 장세가 반복될 거라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난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가 딱 정리해줄게. 잘 들어. 첫 번째 전략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야. 앞으로 시장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출렁거릴 거야. 워시 지명 소식에 올랐다가 인준 난항 소식에 내렸다가 할 거라고.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 그래야 폭락장이 왔을 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아니면 변동성 지수 VIX 관련 상품을 조금 담아두는 것도 방법이야.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나 통신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 경기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은 먹고 씻고 전화는 해야 하니까. 이런 주식들은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주면서 배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거든. 두 번째 전략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해지야.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고 금리를 억지로 내리면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못 믿겠다고 팔아치우면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금과 비트코인이야.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방어수단이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게 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 오늘 금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야. 포트폴리오에 금을 10% 정도 담아두는 건 아주 훌륭한 보험이 될 거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라는 매력이 부각될 거야.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낼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겁먹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여. 기관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세 번째 전략은 채권 투자할 때 조심하는 거야. 워시가 지명되면 단기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단기 채권 가격은 오를 수 있어. 2년 만기 국채 같은 건 매력적일 수 있지. 하지만 장기 채권은 정말 위험해.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튀어오를 수 있거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할 거면 만기가 짧은 단기채 위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해. 아니면 단기채와 장기채를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바벨 전략도 괜찮아.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채 비중을 너무 높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네 번째는 주식 섹터별로 차별화된 접근이야. 금융주는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좋을 수 있어. 트럼프가 은행들 옥죄던 규제를 풀어주면 수익성이 좋아지거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이상하게 꼬이면 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줄타기를 잘해야 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배당 잘 주는 대형 은행주 위주로 보는 게 좋아. 기술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미 많이 반영했어. 그래서 실적이 진짜 잘 나오는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들도 실적 삐끗하면 가차없이 떨어지는 거 봤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 옥석 가리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야. 에너지 주식들도 눈여겨봐야 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에너지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아주 좋아. 정리해보자. 트럼프의 케빈 워시 지명은 2026년 금융시장의 판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야.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규칙이 바뀐다는 뜻이야. 트럼프는 저금리를 원하고 파월과 기존 연준 세력은 독립성을 지키려고 저항할 거야.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야. 남들이 정치적 소음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하면 돼. 워시가 인준을 통과하는지, 파월이 이사직을 유지하는지 꼼꼼하게 뉴스 챙겨보고 금과 비트코인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야. 지금은 섣불리 올인할 때가 아니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시점이라고. 정치적 이슈가 시장의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시기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야.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수익은 그 다음이야. 오늘은 2026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하고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줘.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하자.